여러분, 혹시 밭에서 마늘종을 똑똑 꺾어낸 다음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밭고랑에 훌쩍 던져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확한 마늘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심코 버렸던 그 마늘종이 왜 여러분의 텃밭과 내년 마늘 농사에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종을 단순히 마늘 알뿌리의 영양분을 갉아먹는 귀찮은 불청객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라내어 없애버리는 것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잘라낸 마늘종을 밭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밭에서는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버렸던 마늘종이 어떻게 병해충의 폭탄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년 농사를 대풍작으로 이끌 수 있는지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늘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잘라낸 마늘종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늘종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늘종이 정확히 식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늘종은 단순히 마늘의 잎사귀가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늘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피워내는 꽃대입니다. 봄이 깊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마늘은 땅속에 알뿌리를 키우는 일과 땅 위로 꽃을 피워 씨앗을 맺는 일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식물의 본능상 자손을 퍼뜨리는 씨앗 생산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자신이 흡수한 수분과 영양분의 무려 70% 이상을 위로 솟구치는 마늘종으로 올려보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땅속의 마늘, 알맹이가 굵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꽃대를 잘라내어 영양분이 분산되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늘종 뽑기 또는 마늘종 자르기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튼실한 마늘을 얻기 위해 이 시기만 되면 부지런히 밭에 나가 꽃대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바쁜 일상과 농사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 소중한 부산물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자르는 행위에만 집중한 나머지 잘라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밭에 그대로 버려진 마늘종이 어떻게 텃밭의 재앙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마늘종을 자르고 나서 귀찮다는 이유로 밭고랑이나 마늘 주변 흙 위에 무심코 던져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내 밭에 병해충을 초대하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행동입니다. 잘려나간 마늘종은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봄철의 따뜻한 햇살과 이따금 내리는 봄비는 이 부패 과정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킵니다. 썩어가는 마늘종에서는 특유의 달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발생하는데 이 냄새는 밭 주변에 숨어있던 온갖 해충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 중에서도 고자리파리라는 해충은 썩어가는 마늘, 조직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날아옵니다. 고자리파리는 버려진 마늘종 주변에 엄청난 양의 알을 낳고 여기서 부화한 애벌레들은 썩은 마늘종을 다 먹어치운 뒤 땅속으로 파고들어 여러분이 정성껏 키우고 있는 생생한 마늘 뿌리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마늘 잎이 갑자기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간다면 10중 8구 이 해충의 소행입니다. 마늘종을 밭에 버리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밭 전체를 해충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늘종을 절대로 밭에 방치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무서운 곰팡이병의 확산입니다. 해충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들입니다. 밭에 버려져 축축하게 썩어가는 마늘종은 곰팡이들이 번식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가 며칠만 지속되어도 버려진 마늘종 위에는 흑색 썩음균 핵병이나 입마름병을 유발하는 악성 곰팡이들이 하얗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곰팡이 포자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거나 빗물에 튕겨서 아직 살아있는 건강한 마늘의 잎과 줄기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한번 이 곰팡이균에 감염된 마늘은 성장을 멈추고 뿌리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비싼 비료를 주고 정성껏 물을 주어도 곰팡이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밭에 여러 작물을 섞어 심는 텃밭의 특성상 썩은 마늘종에서 시작된 곰팡이병은 바로 옆에 심어둔 양파나 파 같은 다른 작물들에게까지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렸을 뿐인데 밭 전체를 병들게 하는 전염병의 근원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 없는 깨끗한 밭을 유지하고 싶다면 잘라낸 마늘종은 밭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외부로 반출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퇴비화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마늘종을 버리는 것이 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늘종을 그저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로 취급하지만 사실 마늘종은 마늘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마늘보다 더 뛰어난 영양적 가치를 지닌 슈퍼푸드입니다. 마늘종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웬만한 채소보다 훨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마늘종이 한 단에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키워낸 마늘에서 나온 굵고 연한 마늘종은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안전한 유기농 식재료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산 영양제와 고급 채소를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쳐 먹거나 간장에 절여 장아찌를 담그면 1년 내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볶음 요리에 넣으면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마늘 향이 요리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황금 같은 식재료를 무지함 때문에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버려지는 마늘종을 활용하여 최고급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요리해 먹기에는 마늘종이 너무 억세고 질겨졌거나 양이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이라면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훌륭한 천연 농약으로 탈바꿈시켜 보세요. 마늘종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과 독특한 향은 인간에게는 식욕을 돋우지만 진딧물이나 응애, 배추인나비, 애벌레 같은 해충들에게는 숨이 막히는 독가스와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질겨진 마늘종을 잘게 썰어서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략 30분 정도 끓인 뒤 건더기는 건져내고 남은 노란 물을 식히면 그것이 바로 시중에서 파는 비싼 친환경 살충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마늘종 추출액이 됩니다. 이 원액을 물에 500배 정도 희석하여 텃밭에 고추나 토마토, 상추잎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해충들이 냄새만 맡고도 기겁을 하며 도망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학 농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한 유기농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완벽한 비법이 바로 여러분이 버리려던 그 마늘종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순환 농법의 묘미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마늘종을 자르는 시기와 날씨가 수확량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마늘종이 올라오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이 급해져서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피해야 할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식물에게 상처를 낸다는 것은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마늘종을 자르게 되면 잘려나간 단면에 빗물이 고이게 되고 그 물을 타고 흙 속에 있던 각종 세균과 부패균이 마늘 대궁을 타고 알뿌리까지 수직으로 침투해 내려갑니다. 이렇게 감염된 마늘은 수확할 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건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속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이른바 꿀벌레 현상이나 스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껏 땀 흘려 농사지은 마늘을 겨울에 먹어보지도 못하고 전부 버려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늘종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맑고 화창한 날,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오전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린 상처 부위가 따가운 햇살을 받아 몇 시간 만에 딱딱하게 마르면서 스스로 세균의 침투를 막는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늘종을 다루는 아주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마늘의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여섯 번째로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마늘종 제거 방법에 치명적인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종을 손으로 잡고 위로 힘껏 뽑아 올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쑥 하고 빠지는 쾌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마늘의 생명선인 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마늘종이 대궁 속에서 질기게 붙어 있을 때 무리하게 힘을 주어 뽑게 되면 땅 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마늘 알뿌리가 통째로 들썩거리게 됩니다. 이때 알뿌리 주변에 뻗어 있던 미세한 잔뿌리들이 전부 끊어져 버립니다. 마늘이 땅속의 물과 비료를 빨아들이는 입구를 내 손으로 다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다친 마늘은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알이 굵어지기는커녕 성장을 멈추고 잎이 마르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늘종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마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늘종은 절대로 무리해서 뽑지 말고 소독된 깨끗한 가위나 칼을 사용하여 잎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위로 5cm 정도 남겨두고 깔끔하게 잘라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명품 마늘을 키우는 숨겨진 노하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버려질 위기에 처한 마늘종을 이용해 최고의 유기농 퇴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병든 마늘종이나 요리하기에 너무 억센 부분들이 남았다면 이를 훌륭한 흙의 보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라낸 마늘종은 질소와 탄소의 비율이 아주 훌륭한 유기물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면 지구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잘 썩히면 땅의 지력을 높이는 보물이 됩니다. 퇴비관이나 텃밭 한 구석에 낙엽이나 마른 풀을 깔고 그 위에 잘게 썬 마늘종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이나 낙엽을 덮어 층층이 쌓아주면 훌륭한 퇴비 무더기가 완성됩니다. 마늘종에 포함된 각종 미네랄과 유효 성분들은 흙 속의 미생물들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수개월 동안 잘 부숙된 마늘종 퇴비는 흙을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게 만들고 물을 잘 머금으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최고의 옥토로 변화시킵니다. 내년 봄에 이 흙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작물들이 눈에 띄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어 흙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자 가장 현명한 텃밭 농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텃밭에서 흔히 퍼져 있는 잘못된 미신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늘잎 묶어주기 미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종을 자르는 대신 마늘의 줄기와 잎을 둥글게 매듭지어 묶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잎을 묶어버리면 성장이 멈추고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의 생리작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최악의 고문 행위입니다. 마늘잎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식물의 공장입니다. 이 잎을 꺾어 묶어버리면 식물은 숨이 막히고 광합성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식물은 묶인 잎을 풀고 다시 살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오히려 알뿌리로 가야 할 에너지를 상처난 잎을 복구하는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늘알은 탁구공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추어버립니다. 영양분의 분산을 막고 싶다면 잎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오직 꽃대인 마늘종만을 정확한 시기에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내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과학적인 정답입니다. 근거 없는 미신에 휘둘려 1년 농사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9번째 진실은 마늘종 절단면의 치유와 관련된 2차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앞서 맑은 날에 잘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르는 도구의 위생 상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 포기의 마늘종을 자르다 보면 가위나 칼날에 식물의 진액이 끈적하게 묻게 됩니다. 만약 바대 한쪽 구석에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된 병든 마늘이 한 폭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독하지 않은 가위로 그 병든 마늘의 종을 자르고 연이어 건강한 마늘들의 종을 자르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병원균을 밭 전체에 주사기로 주입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병원에서 주사바늘을 돌려 쓰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마늘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에탄올 소독숨이나 불을 이용하여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10분에 한 번씩 또는 100포기 정도를 자를 때마다 가위날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주 번거로운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밭 전체가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몰살당하는 끔찍한 사태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10번째로 짚어볼 점은 마늘종을 자르는 시기가 너무 늦었을 때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마늘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더 길게 자라면 잘라서 반찬을 해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절단 시기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종 끝에 달린 꽃봉고리인 총포가 부풀어 오르고 터지기 직전까지 방치한다면 이미 마늘 농사는 절반 이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마늘종은 딱딱한 나무 껍질처럼 뻣뻣해져서 요리 재료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마늘 알뿌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 영양분의 80%가 이미 꽃대로 다 빨려 올라가 버린 후입니다. 땅속을 파보면 마늘 알이 더 이상 크지 않고 홀쭉하게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늘종을 자르는 골든타임은 꽃대가 마늘의 가장 높은 잎을 뚫고 나와 약 15cm에서 20cm 정도 길게 뻗어 올랐을 때입니다.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위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쳐서 영양분을 몽땅 뺏기고 빈 껍데기만 남은 마늘을 수확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는 타이밍의 예술이며 마늘종은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시계입니다. 11번째는 버려지는 마늘종을 동반 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놀라운 꿀팁입니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작물을 함께 심습니다. 잘라낸 억센 마늘종을 물에 달여 만든 마늘종, 우린물은 살충 효과뿐만 아니라 강력한 살균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텃밭에 불청객인 흰가루병은 호박, 오이, 참외 같은 넝쿨 식물들의 잎을 하얗게 뒤덮어 말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때 끓여 식힌 마늘종 추출액을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분사해주면 마늘의 유황 성분이 흰가루병 곰팡이, 포자의 세포벽을 녹여버리며 병의 확산을 즉시 차단합니다. 밭에 버리면 곰팡이를 부르는 쓰레기가 되지만 지혜롭게 우려내어 사용하면 다른 작물을 곰팡이로부터 지키는 천연 살균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학농약을 뿌려 잎사귀가 하얗게 얼룩진 채소들을 가족들에게 먹이고 싶지 않다면 봄철에 얻을 수 있는 이 천연 마늘종 살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수확하는 모든 채소들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지켜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12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늘종을 과도하게 짧게 잘랐을 때 일어나는 생리장애 현상입니다. 영양분 손실을 막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마늘잎 사이로 가위를 깊숙이 집어넣어 마늘종이 시작되는 맨 밑동까지 바짝 잘라버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늘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식물의 대궁 안쪽은 아직 여물지 않은 매우 연약한 새살과 같습니다. 이곳에 가위가 들어가 깊은 상처를 내면 잎사귀들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이슬이나 빗물이 쉽게 고이게 됩니다. 물이 깊은 곳에 고이면 햇빛을 받아도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썩게 되며 결국 마늘 기둥 전체가 물러지는 연부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식물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 과도한 진액을 뿜어내어 알뿌리 성장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 마지막 잎사귀 위로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는 것이 식물의 자연스러운 상처 치유 시스템을 돕고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드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완벽한 절단 위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3번째 이야기는 마늘종을 자르지 않았을 때 저장성에서 나타나는 끔찍한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밭의 일부의 실험 삼아 혹은 종자를 얻기 위해 마늘종을 자르지 않고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문제는 수확한 이후입니다. 마늘종을 그대로 달고 수확한 마늘은 겉보기에 크기가 조금 작을 뿐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늘을 건조장에 매달아 두면 몇 달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꽃대가 온전히 남아있는 마늘은 수확 후 건조되는 과정에서도 멈추지 않고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알뿌리에 남아있는 마지막 수분과 영양분을 꽃대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겨울이 되기 전에 알맹이 속이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지고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껍질을 까보면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마늘 껍질만 흩날리게 됩니다. 마늘을 오래 보관하면서 늦겨울까지 단단하고 즙이 많은 상태로 드시고 싶다면 밭에 있을 때 반드시 마늘종을 제거하여 알맹이로 영양분을 꽉꽉 채워넣고 단절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14번째는 억세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종을 장기 보관하여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는 비법입니다. 자르는 시기를 살짝 놓쳐서 요리에 쓰기엔 너무 뻣뻣해진 마늘종들. 어떻게 하시나요? 퇴비나 살충제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방에서 마법의 가루로 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질긴 마늘종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썬 다음 식품 건조기나 햇빛이 잘 드는 채반에 널어 바싹 말려주세요.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면 이것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종 가루는 일반 마늘 가루보다 색감이 예쁜 연두색을 띠며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냅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잡내를 없애는 용도로 뿌려주거나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어주면 화학 조미료가 흉내낼 수 없는 천연의 단맛과 풍미가 폭발합니다. 1년 내내 주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만능 조미료를 내 손으로 직접, 그것도 공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활용도를 알고 나면 앞으로는 밭에 버려진 마늘종 한 가닥조차 아까워서 줍게 될 것입니다. 15번째로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늘의 품종에 따라 마늘종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심는 마늘은 크게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뉩니다.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난지형 마늘, 즉 대서마늘이나 남도마늘은 마늘종이 비교적 일찍 올라오고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이 난지형 마늘은 종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수확량에 큰 타격을 입으므로 며칠 간격으로 부지런히 잘라주어야 합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에서 심는 한지형 마늘, 대표적으로 육종마늘 같은 품종은 마늘종이 늦게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우며 알뿌리 비대에 미치는 영향이 난지형에 비해 약간 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지형 마늘의 종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지형 역시 고품질의 단단한 알마늘을 얻기 위해서는 적기에 절단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밭에 심은 마늘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품종인지, 추운 곳을 견디는 품종인지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농사가 아닌 작물을 이해하는 농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6번째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토양 미생물과 마늘종 잔여물의 화학적 상호작용입니다. 앞서 퇴비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토양의 미생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더 깊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늘종에는 알리신뿐만 아니라 황화합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황성분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방성윤이라는 유익한 미생물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방성윤은 흙에서 숲의 향긋한 흙내음을 만들어내는 주역이자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원성 사상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억센 마늘종을 잘게 파쇄하여 가을에 밭을 갈아엎을 때 흙 속에 섞어주면 겨울 동안 흙 속에서 방성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토양 자체를 무균실에 가까운 건강한 상태로 리셋시켜줍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에 찌들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죽은 흙을 생명이 숨쉬는 찰진 흙으로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계량제가 바로 흔해 빠진 마늘종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밭에서 나온 생명을 다시 밭으로 돌려보내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17번째 진실은 마늘종을 이용한 병충해 기피 트랩 만들기입니다. 텃밭 전체에 살충제를 뿌리기 부담스럽다면 덫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종의 강렬한 냄새는 어떤 벌레는 쫓아내지만 특정한 해충들은 오히려 그 냄새에 이끌려 모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늘종을 지식여 페트병에 넣고 막걸리와 설탕을 약간 섞어 발효시키면 시큼하고 달달하면서도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 거꾸로 끼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뒤 텃밭 곳곳에 매달아 두세요. 밤낮으로 날아다니며 밭을 망치는 나방류 해충이나 파리들이 이 냄새에 홀려 페트병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값비싼 해충 포획기나 끈끈이 트랩을 살 필요 없이 버려지는 마늘종 몇 가닥으로 밭을 방어하는 완벽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힘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습성을 파악하고 지혜를 짜내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고도의 두뇌 게임과 같습니다. 18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마늘종을 뽑다가 잎까지 같이 찢어지는 상황의 위험성입니다. 앞서 뽑지 말고 자르라고 강조했지만 만약 실수로 잡아당기다가 종을 둘러싸고 있는 마늘 잎사귀가 길게 세로로 찢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잎이 세로로 찢어지면 그곳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 열기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화상의 통로가 됩니다. 찢어진 틈새로 강한 햇빛이 들어가 대궁 안쪽에 연약한 조직을 그대로 태워버리게 되며
결국 잎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상처 부위에 흙을 살짝 발라주거나 그늘을 만들어 주어 직사광선이 상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세심하게 대처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교정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이웃밭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초대형 꿀마늘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수확한 마늘종을 끝까지 싱싱하게 보관하는 살림의 지혜입니다. 텃밭에서 정성껏 채취한 연하고 맛있는 마늘종, 한 번에 다 먹지 못해 냉장고에 대충 쑤셔 넣었다가 끝이 누렇게 변하고 진물이 나서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마늘종을 밭에서 가져온 직후에 생명력을 몇 달이고 유지하는 비법은 데치기에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고 마늘종을 30초만 살짝 데쳐내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종 표면의 미생물이 제거되고 조직이 단단해져서 색감과 식감이 그대로 고정됩니다. 얼음물에 재빨리 식힌 후 물기를 완전히 빼고 지퍼백에 넓게 펴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6개월이 지나도 어제 밭에서 방금 따온 것 같은 파릇파릇하고 아삭한 마늘종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펑펑 내릴 때 냉동실에서 마늘종을 꺼내 볶아 먹으며 지난 봄 텃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땀 흘려 농사지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수확행 아닐까요? 수확도 중요하지만 잘 갈무리하여 버려지는 것 없이 알뜰하게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농사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진실, 그것은 마늘종을 대하는 우리의 심리적 태도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마늘 씨앗 하나가 차가운 겨울 땅속에 들어가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봄의 햇살을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밀어 올린 것이 바로 마늘종입니다. 식물이 온 힘을 다해 피워낸 생명의 결정체를 우리가 단순히 귀찮은 쓰레기 취급하며 발로 차서 밭고랑에 처박는 것은 농부로서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마늘종을 수확할 때는 마늘이 지금까지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채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마늘종을 요리하여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남은 부스러기는 퇴비로 만들어 다시 땅을 윤택하게 하며 다려낸 물로 텃밭의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밭에서 나온 단 10g의 유기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한 순환 생태계가 여러분의 작은 텃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마늘종을 소중한 자원으로 대하는 순간 여러분의 텃밭 농사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위대한 생명예술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밭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던 마늘종이 어떻게 내년 마늘 농사에 치명적인 병의 충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이 버려질 뻔한 보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토양을 살리고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과 놀라운 활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위질 한 번의 타이밍, 자른 마늘종을 치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주먹만한 왕마늘을 수확하느냐, 썩은 껍질만 남기느냐를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던 마늘종의 진정한 가치와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번 텃밭에 나가실 때는 마늘종을 귀찮은 불청객이 아니라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돈이 되는 유기농 텃밭 가꾸기 비법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을 밭에 당장 적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마늘종 요리법이나 활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농부님들과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